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비핵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핵화 의지라고 받아쓰는 언론들은 바보죠.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핵 보유국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전옥현 전 제1국정원 차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핵 폐기 거짓말이다. 그리고 핵 보유 선언이 맞다. 이게 정답인데 말이죠. 언론들은 다 핵 폐기에 방점을 찍어놓고 말이에요. 새해에는 평화가 왔다. 아주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번 그 신년사의 특징은요. 김정은이의 속셈이 비교적 전에보다는 지난 그 1년간 이 남북 간 또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타난 약간은 좀 애매모호하지만 지금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첫 번째로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에는 그런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됐었는데 완전한 비핵화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런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진짜로 미국이 얘기하는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그런 그 되돌이킬 수 없는 CVID라든가 아니면은 FFVD 이런 식의 비핵화를 이제 김정은이가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사고를 가지고 이번 신년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신년사에서 밝히기 직전에 북한이 보여준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분명히 그것이 아님을 제가 입증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가 육성으로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핵 위협도 없애져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얘기한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 미군이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핵 우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최근에도 한반도의 비핵화하고 그 다음에는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뜻이 다르다. 이걸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핵 위협을 제거하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한반도 주변에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핵 위협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 위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위협이 북한에 대해서 없어질 때 북한도 핵 폐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당당하게 김정은이가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나는 나 혼자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겠다. 이걸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봄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냐. 군사적인 위협이 없고 그렇잖아요. 네. 군사적인 위협이 없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if 이게 조건이거든요. 네. 그 군사적인 위협과 체제 안전 보장이 하나는 평화협정이고 하나는 핵우산 배제거든요. 요 맥을 똑같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김일성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되고 국제사회가 자꾸 북한을 폐기하는데 너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항변한 거예요. 웃기지 마. 내가 언제 북한 핵만 폐기한다고 그랬느냐? 눈을 씻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신년사에서 나 북한핵 폐기하라고 하면 나 안 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우산 제공하란 말이야. 그걸 제거해야 내가 핵을 포기하지. 안 그러면은 내가 핵 보유국, 핵 군축 협상으로 갈 거야.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 김정은이가 이번에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않고 뭐 실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어디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용하지도 않고. 네. 이 얘기는 본래 핵을 가지고 있는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 NPT 체제 즉 핵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다. 이런 국제 약속 하에서 5개국만 가지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만 갖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92년도에 이제 효력을 발휘한 그 남북한 간의 합의서 있어요. 비핵화. 비핵화에도 생산, 배비, 저장, 보유 이런 거 선제 사용 안 한다. 이런 모든 좋은 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그걸 위반한 것이 그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렇게 썼잖아요. 이거 92년도에 핵무기 안 가지고 있을 때도 그거 안 하겠다 했는데 핵무기를 지금 100개씩이나 가까이 내일 모리면 100개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얼마나 어렵게 정말 이거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당 규하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김정은이가 만들어낸 핵인데 그리고 미북 간 남북 간의 대화 국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핵무기 계속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다 알잖아요. 세계가. 5개 작년에 만들었다는 거. 그래갖고 지금 70개나 가지고 있고 1년 후면은 이제
100개나 갔는데 이거를 없애겠다? 이거는 정말 그대로 정말 희망적 사고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만약에 김정은이가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김정은이가 지금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네. 이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핵 포기할 수가 없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당신들 말이지 미국 나하고 핵 군축 협상해야 돼. 지금 그런 압박을 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비핵화 의지를 좀 더 진전되게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미 작년보다도 더 자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핵화라는 것은 이런 미국의 핵무기, 미국의 핵 위협, 핵 우산을 없애라는 거 명확히 밝혔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핵 협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보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나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마.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 내가 지금까지는 참고 있어. 그러나 안 참을 거야.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데 말만 아주 교묘하게 점잖하게 써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이제 정말 올해부터는 진전을 내세울 것처럼. 만약에 김정은이가 정말 작년도에 국제사회의 비판과 그리고 의혹 이거를 제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살아나려면 제대로 된 북한 핵 폐기를 나와야 되겠어. 그런 얘기 하려면 이렇게 나가야죠. 내가 이제 핵 신고를 제대로 해가지고 국제사회의 검증과 사찰을 언제든지 받을 준비를 이번에 갖추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네가 취한 여러 가지 조치에 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다른 길 가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자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나온 거예요. 말만 다른 길 나오겠다 해가지고 과거보다 순화된 언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한국인의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김정은이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너무 유화적이고 너무 희망적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작년 봄에 우리 특사단의 김정은이 만나고 나니까 한미훈련 그냥 해도 괜찮아. 연례훈련이고 방어훈련이고 내가 다 알아. 그냥 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한미훈련 하지 마.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이제 자꾸 김정은이가 이렇게 핵실험을 해대고 미사일 발사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한국에다가 상시 배치해야 돼.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장하고 있었잖아요. 이 협상하기 전에까지. 근데 오늘 신년사에는 어느까지 김정은이 한 발짝 더 나갔냐? 전략 자산 플러스 전쟁 장비를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첨단 무기를 한국이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오면 내가 용납하지 안 하겠다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런 한반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뭐 유럽도 오지만은 지금 김정은이 얘기한 것은 주로 미국을 의식한 거잖아요. 미국으로부터 군 첨단 무기도 사오지 말아라. 네. 그리고 핵 무기도 북한 핵 폐기가 이제 분명히 아니라는 거 신년사에 내가 밝혔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딱 배후에 딱 버티를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만약 훈련을 좀 한다든가 또 미국에서 막 좋은 첨단 장비를 장비를 구입한다는 이런 뉴스가 딱 나오면 이거 봐. 내가 10년사에서 요구했는데 한국 뭐 하는 거야? 미국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남북 평양 그다음에 판문점 남북 군사합의서 철저히 이행한다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이행은 뭐냐? 이거 이행 안 하면 내가 언제든지 협상판을 깨고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이면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신년사는 과거 신년사보다도 김정은이가 얘기한 그 말의 행간, 예. 행간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걸 읽지 않고 말 하나만 보잖아요. 새로운 길을 가겠다. 얼마나 점잖은 길이에요. 이게 지금 김정은이의 꼼수가 그 행간에 다 숨어 있는데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 김정은이하고 협상할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올라갔고 김정은이가 훌륭하다. 김정은이 믿을만하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 안 일어난다.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핵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상이 지금 되어 있냐고요.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제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 외교부에 북한 외무성에 뭐 미국 연구소에 그 소장의 개인 필명으로다가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상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상조치가 제재 완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해주면 핵 경제 병진 노릇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네. 그리고 또 비핵화의 길이 막힐 수도 있어. 이렇게 공갈 쳤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비공식적인 매체, 선전 매체니까 그리고 개인 그런 이름으로다가 필명으로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먹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제재 압박, 절대 고삐를 늦추지 않으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점잖하게 화를 탁 달래고
저렇게 순화된 언어를 통해서 미국한테 점잖하게 얘기한 거예요. 말은 점잖했지만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비공식적인 선전매체에서 얘기한 거를 신년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북한의 입장으로 그렇죠. 상당히 강력하게 표명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핵 포기 안 하겠다. 그렇죠. 계속 대북 제재를 하겠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겠다. 다른 길로 가겠다. 우리는 핵 보유를 선언한다. 이게 아주 정확한 맥인데 국내 언론들은 다 빼버리고 처음으로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비핵화 얘기했죠. 한반도 비핵화, 즉 미군 철수를 얘기해야 되는 포함시켜서 얘기한 거니까 이건 뭐 김정은이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 미군 철수해라. 그렇지 않고 계속 대북 제재한다면 우린 다른 길로 가겠다. 뭐 최악의 신년사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들은 박수치면서 비핵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김정은이 봤을 때는 진짜 얘네들 유치원 애들이구만. 유치원 그러니까 수준이고 지금 언론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요. 지금 미국 내 정세를 꿰뚫고 다 있어요. 우리 국내 정세도 꿰뚫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새로운 길로 가겠다. 이게 딱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핵경제 병진 노선 돌아갈 수 있다. 이미 한 달 전에 딱 포석을 깔아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내에서 이게 일종의 다 벼락끝 전술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가 나옵니까? 2차 정상회담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리고 그 현재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많이 속았다고. 더 이상 속지 마.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즉 신고 검증 이런 거 잘 안 하면 미국이 플랜 B도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레짐 체인지까지도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북한도 만약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김정은이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플랜 B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선제적으로 강공의 분위기로 나오는 것을 사전에 쐐기를 박으려고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까지 지금 김정은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년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흐름, 예를 들어서 미국을 비난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용어가 굉장히 점잖은 용어로 쓰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 김정은이가 지금까지와 다르게 뭔가 이번에는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겠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희망적 사고에 빠지면 다시 또 한번 우리가 실망하게 된다. 이런 걸 항상 안보 문제는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네. 1%의 구멍이 나서 비가 그렇죠, 새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번에 대화로 가는 길을 일단 택했는데 이 대화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라. 이거가 핵심입니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 않으면 나는 다른 길로 간다. 강공하겠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벼랑끝 전술을 다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쓰고 있는 아주, 그렇게 이제 국면을 위험하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만 일방적으로 지금 북한을 비난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김정은이가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봤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노동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무성 입장을 발표한 게 아니고 전부 개인 필명 선전 매체만 했는데 이걸로 해도 미국 내에서 북한을 믿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좀 세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더군다나 이제 의회가 이제 그 미 의회를 갖다가 민주당이 장악하니까 이게 좀 강압적으로 다시 북한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트럼프는 또 한 번 속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 지금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한국과 똑같이.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쐐기를 한번 밟을 필요. 미국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미국이 그런 식으로 플랜 B 하면 나도 플랜 B 있어. 야, 일종의 블러핑, 공갈 협박인 거예요. 네. 요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북한의 핵 개발도 핵 개발이지만 이 핵이 유출됐을 때 테러 단체라든가 제3국으로 유출됐을 때 이걸 두려워하는데 지금 오늘 김정은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핵을 유출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여기까지만 만들 거고 말이죠. 은근히 압박을 했어요, 미국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제일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이제 그 찾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이 중동 국가, 이미 중동 국가하고 핵 미사일 협력하는 건 세계가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것은 테러 단체에 이걸 핵 기술을 이전하는 거예요. 몰래 팔거나. 그렇죠. 이거 그래서 저 미 의회 안에 있는 국방전략연구위원회가 있는데 그 전략국방위원회에서 이 국방전략위원회에서 최근에 지난 한두 달 전에 11월 중순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미국 내 위험 요소가 어디냐 할 때 중국, 러시아, 이란,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가 테러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거 북한하고 테러 단체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북한은 옛날에 그 아들 부시가 테러 지원국으로 그걸 있던 거를 갖다 해제시켜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트럼프가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테러 묶어놨어요. 지원국으로 묶어놨죠, 다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이 핵무기를 이렇게 제3국 또는 이런 테러 단체에 이전하는 거, 팔아먹는 거 몰래. 이거가 제일 큰 미국의 위협인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반은 이번 신년사의 반은 공갈 협박의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미국이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언론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미국이 단계적으로 북한에게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단계적인 협상으로 가는 거를 내부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었다더라. 한국하고 미국하고 만들었대. 최종적으로 최근에 만들었대.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만약 이런 판국에 미국이 기본 가지고 있는 선 리스트 신고 검증 이 원칙을 양보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적당히 신고나 받고 적당히 검증하고 그리고 제재 완화를 조금씩 해제해주고 그러면은 완전히 비핵화 문제는 정말 100% 물 건너간다. 물 건너간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김정은의 역벼락끝 전략 이런데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강하게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번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민족 공조를 굉장히 얘기했어요. 네. 평화의 주인공은 우리 남북한 민족이다. 이런 민족 공조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족 공조가 아니고 현 정부는 이제 한미 공조로 다시 원위치 돼야 된다. 그리고 현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거든요. 이제는 중재자의 역할 플러스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원래대로 즉 우리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런 핵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북한을 설득과 압박해야 되는 이제 과제 그게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아이고 새해도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방송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TV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최근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오늘 뭐 이제 어제죠. 어제 뭐 나경원 의원 등 또 국회의원들 지금 당에서 조국 불러다 놓고 지금 운영위원회 했는데 이게 말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인물들이 없냐, 공격수가 없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는 오늘 당에 가서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 이번 이제 비리라고 하는 것이 그 김태우 그다음에 네. 신재민 이런 두 사람이 이제 폭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그만큼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한 방이 없다 이렇게 또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네. 있는 면도 있는데 뭐 꼭 그것만 탓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은 이제 여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야당이거든요. 야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노력을 필사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보 그다음에 정말 그 전략을 잘 구사해가지고 야당의 능력을 국민들한테 심판받아야 된다. 요때 이렇게 살짝 물이 들을 때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말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차장님 같은 분만 있으면 말이죠. 다 잘 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변화되길 바라면서 신의 한 수는 늘 전옥현 차장님을 응원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기레기 그러잖아요. 기자 쓰레기들.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행간의 맥을 잘 짚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거의 뭐 노동당 기관지처럼 기사를 씁니다. 아니면 김정은을 찬양하는 이 종북 좌파들처럼 기사를 씁니다. 아니면 또 광신도 집단들처럼 기사를 씁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요. 뭐 요만한 꼬투리만 나오면 말이야 이만큼 부풀려서 씁니다. 그러니까 기레기리죠. 저는 기자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폐기, 기자 폐기물들, 아주 폐기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폐기물들,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는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 폐기물을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이 기자 쓰레기들을 다 폐기물들을 그냥 갖다 놓고 말이죠.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얘기하면 또 너무 또 센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한민국 언론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방송 신의 한 수 올해 10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